예, 이제 앞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상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런 어떤 뒤에 있는 이런 가구를 만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가구를 만들려면은 그냥 바로 만들 수는 없죠, 그죠? 통나무를 잘라서 바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가구를 만들려면은 처음에는 이제 산에 있는 이제 나무를 잘라야 되겠죠, 그죠? 적당한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이제 저 제재소로 옮겨가지고 이제 제재소에서 이제 그 큰 나무 자른 기계를 이용해서 이 판을 잘라야 돼요, 적당한 두께로. 그리고 재단을 하죠, 이제. 재단을 하고 이게 뭐랄까 이제 그런 목수나 가구상들이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적절한 치수로 나름의 이제 이런 나무판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그 나무판을 이제 그런 목수 같은 사람들이 사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제재소에서 나온 그런 판자 자체가 좀 거칠거든요. 거치니까 대패질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매끈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구를 조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포질을 합니다. 사포질을. 이 사포가 보면 이제 보통 사포가 아주 미세한 것부터 해서 섬세한 것부터 해서 아주 거친 것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그거를 그 거친 정도에 따라서 아주 거친, 숫자가 낮으면 굉장히 거칠고 숫자가 높으면 이게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운데, 그래서 그걸 뭐 20방, 뭐 30방, 뭐 50방, 100방, 200방, 뭐 1000방, 뭐 2000방 이렇게 됩니다. 뭐 1000방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섬세한 그런 사포죠. 제가 이제 그 사포를 제가 잘합니다, 제가. 제가 어디 마산에 있는 절에 있을 때 직접 옛날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직접 리모델링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사포질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포질에 따라서 사포의 거칠기에 따라서 이게 뭐랄까 이제 그 완성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거친 사포로 하면은 그 표면이 거칠어가지고 완성도가 좀 낮고, 근데 이제 사실 아주 이제 미세한 사포까지 이제 작업을 하면 아주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그 섬세한 사포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갈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친 사포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한 50방이나 100방 정도 가지고 사포질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뭐 200방, 400방, 나중에는 아주 섬세하게 하려면은 뭐 1000방, 2000방 되는 아주 섬세한 이런 사포를 가지고 뒷마무리를 하죠. 그럼 아주 매끈해지죠.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도 그렇지만 지금 표면에 이런 헝겊을 가지고 기름칠을 하거든요. 나무에는 뭐 전통적으로는 뭐 동백기름 같은 걸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올리브유를 쓰기도 하고 이런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헝겊에 기름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가구에 광을 내면서 이제 이 가구 작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우리 명상도 이거하고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 자체가 아주 거칠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그 아주 섬세한 명상법을 가지고 이렇게 또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통나무 잘라가지고 가구를 못 만들잖아요. 안 그러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제가 사포질 해가지고 이거 다 이제 갈아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죠, 이게. 우리 거친 어떤 마음은 좀 거친 마음을 다루는 방식을 가지고 좀 이제 다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보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좀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 마음이 아주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 같으면은, 그때는 이제 사실은, 내 몸 상태 자체가 굉장히 긴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몸 상태가. 긴장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그때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몸이 조금 이제 이완되도록 하는 게 그런 거친 마음이랄까, 이걸 다루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뭐 하루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제 퇴근하자마자 이러면 몸도 굳었고 피곤하다 이러면은 바로 그냥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내 몸을 한번 살펴보고 몸에 긴장된 게 없나 이러면서 몸을 이완시켜주고, 이완시킨다니까 내 몸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이완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그러면은 의식을 가지고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몸을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유도명상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 몸을 좀 이완시켜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뭐냐면은 아주 거친 어떤 마음이 좀 가라앉죠. 몸이 이완되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래도 막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가라앉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결국 뭐냐면은 끊임없이 움직이거든요. 특히나 그 움직이는 게 뭐 때문에 움직이냐 하면은 내가 직장 일을 했다면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또 상사가 이상한 걸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나를 괴롭혔다. 또 누구하고 말다툼을 했다. 또는 뭐 어떤 업무가 끝나지 않은 업무가 있으니까 그게 또 신경 쓰인다. 뭐 이런 일들로 마음에서 계속 돈단 말이죠. 과거에 내가 했던 일 때문에, 막 낮에 했던 일 때문에. 또는 이제 내일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내가 못 마친 업무가 있는데, 내일 이걸 해야 되는데,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일 또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로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거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스스로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 오늘 오늘 낮에 있었던 이런 일들,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은, 뭐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지 이제, 과거에서 내가 했던 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진동이랄까, 여파니까, 내가 여기 따라갈 필요가 없지. 이걸 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내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걱정들, 고민들, 계획들이 자꾸 일어나면은,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내일 하면 되지,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또 스스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와 미래로 달려가던 마음들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그런, 달리는 마음을 좀 멈추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면은 이제 또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정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제재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적당한 팔개 적당한 크기로 재단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래나 과거로 가는 어떤 경향성의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현재의 몸 상태를 집중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몸에 긴장을 푼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도 명상할 때처럼, 몸의 각 부분들을 일종의 스캔하듯이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몸 상태를 체크하고 거기를 긴장이 되어 있다면 긴장을 푸는 이런 식으로 몸 전체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가다 보면은 내 마음이 그 몸을 알아차리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몰두가 되면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몸도 이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내 마음이 좀 더 현재에 머물게 되는 거죠.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어느 정도 많이 가라앉는 거죠. 이러면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표면이 거친 어떤 목재를 대패질 정도를 한 거죠. 대패질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다듬은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좀 더 섬세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포질을 서서히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일종의 이제 명상으로 치면 호흡 명상을 하는 것이죠. 호흡 명상 할 때도 처음에는, 들숨이 일어나면 들숨이 일어나는 줄 알고, 날숨이 일어나면 날숨이 일어나는 줄 아는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래, 호흡 명상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래, 시작부터 잠시도 놓치지 않고, 들숨 일어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차리고, 그리고 날숨 일어나면 날숨 일어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알아차려야지, 해야지, 이런 어떤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이게. 처음에 잘못 배우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차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왜 문제냐 하면은, 거기에 벌써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잖아요. 이 순간에 벌써 욕심이 벌써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심이 깔리게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마음이 되게 힘든 거죠, 이제. 자기가 하기 힘든 걸, 현재 내 마음 상태는 준비가 안 되는 걸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들고, 애를 많이 쓰게 되고, 욕심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제 명상에 그게 방해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정도만 알아차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유념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명상은 어떻게 보면은, 욕심을 버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런 단계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목재를 이렇게 쭉 이제 거친 것들을, 점점 다듬어서 아주 섬세한 그런 어떤 부드러운 어떤 가구를 만든다고 해서 일종의 이제 이게, 이 단계 위에 이 단계 있고, 이 단계 위에 이 단계 있고, 그래. 이렇게 하나하나 성취를 해야 될 그런 성취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명상의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명상은 욕심을 버리는 과정이다. 원하는 마음을 버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길을 잃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빨리 내가 호흡 명상할 때 내가 잠시 놓치지 않고 이런 어떤 빨리 호흡을 알아차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 명상은, 그래, 이 원하는 마음을 버리는 과정이고, 욕심을 버리는 과정이지 하면서 자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 나는 그것까지 안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리자.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나 그럼 괜찮아,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욕심 없이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 훨씬 쉬워지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욕심을 버리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진전되기를, 명상이 진전이 돼요, 이게. 진전이 되면서 점점, 들숨과 날숨이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 들숨, 날숨 이것만 알아차리고 나머지 중간에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쭉 길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이 사실은 좀 정신적 에너지로 충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명상의 과정 자체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마음이 고요하게 이 순간에 멈추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호흡을 이거 따라가는데 어떻게 이게 멈추냐. 그 호흡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호흡을 따라간 다음에 내가 이 호흡 따라갔다가 저 호흡 따라갔다가 이렇게 했잖아. 들숨 따라갔다 날숨 따라갔다 하면 사실 마음이 멈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 거죠. 단지 나는 호흡이라는 어떤 대상을 이용해서 내 마음이 멈추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과거나 미래랄까 이런 걸로 막 따라가면서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호흡이라는 대상, 그 수행 방편을 통해서 호흡을 지켜보면서 이제 내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않는 거죠. 저 가거나 저 미래나 저기 있는 생각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어쨌든 간에 호흡이라는 그 테두리에 머물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진동이 좀 있죠. 진동이 이렇게 좀 크다가 나중에는 점점 진동이 적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거의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거의 멈추는 그 진동이 적으면 적을수록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내 마음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호흡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그 시간하고 되게 비례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은 정신적 에너지 충전이 되거든요. 뭐냐면 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육체적인 근육하고 달리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을 때, 깨어있으면서 멈췄을 때 이게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근데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것은 또 뭐냐면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마음 챙김, 사띠가 강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적 에너지 충전되면은 내가 점점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붓다러 가면은 원래 의미가 깨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깨어나면 그게 이제 붓다란 거죠. 붓단 거죠. 이제 부처님인 거죠, 이게. 근데 그러면서 깨어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 들숨과 날숨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잘 자꾸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약간 마음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깨어나지 않고 자꾸 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는 호흡을 알아차리다가 잠깐 까먹었다가 또 알아차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깨어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항상 깨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을 안 놓치게 되는 거죠. 딱 깨어나니까. 일종의 이제 그거는 정신적인 내면에서 불이 켜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어두웠다가 내가 명상을 통해서 점점 마음 챙김, 사티가 강해지면서 내 내면에 불이 켜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딱 보이는 거죠. 어두웠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면. 근데 이게 불이 밝아지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냥. 눈에 저절로 보이는 거죠, 내가. 애써서 그런 게 아니라 밝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순수한 사티는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는 겁니다. 뭐냐면 내면이 밝아지니까. 근데 보통 억지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명상도 그래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 뭐 우리가 발의 느낌, 이것도 억지로 끊임없이 놓치지 않으려고 잡고 호흡도 한순간 놓치지 않으려고 의지로서 막 잡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제 막 정신도 좀 차려지는 것 같고 눈도 좀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고 뭐가 좀 명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나면은 뭔가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가 뭔가 수행을 한 것 같고 땀도 좀 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명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발전이 좀 느껴져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의지로서 억지로 하는 명상은 딱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잡잖아요, 이게. 잡으면은 기본적으로 잡는다는 거 욕심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잡아야지, 해야지. 내가 뭔가 성취해야지. 이런 욕심이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탐진치 중에 탐심이 깔려있는 마음이죠. 탐심이 깔려있는 마음은 결국은 탐심 명상의 가장 큰 장애잖아요. 아니, 그걸 깔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탐심이 계속 섬세한 미세한 탐심이 계속 깔리면서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쌓이고 쌓여서 이게 결국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의지력이 강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수행하는 분들 중에. 열심히 그 놓치지 않고 이제 참고 참아서 이렇게 쭉 몇 년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사람이 조금 이상해져요.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이게. 그 묘하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져요. 평소에 옛날에는 명상을 하기 전에는 사람도 좀 부드럽고 좀 뭐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했는데 명상을 그래 막 의지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제일 잘났고 또 예민해지고 성격도 조금 이상해지고 욕심도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의지를 가지고 자꾸 밀어붙여서 하다 보면은 순수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그 불순물이 들어간, 탐심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간 그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게 일종의 이제 이 독과 같은 마음이죠. 삼독심이라고 하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호흡 명상을 할 때도 의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막 잡아서 호흡을 계속 잡으면서 할 수는 있죠. 그러면은 호흡을 어느 정도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상 나가질 못해요. 호흡을 전체를 알차리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즐겁지가 않아요. 이게. 행복감이 안 올라요. 호흡은 내가 잘 알아차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명상을 해도 명상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해야지. 해야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상이 그래서 나왔구나. 고행상이 그렇게 나왔구나. 그래. 인욕이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인욕을 얘기하셨나. 이렇게 이제 잘못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명상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명상이 처음에도 힘들고, 중간에도 힘들고, 끝에도 힘들어요. 명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세월이 가도 더 편해지지 않고 계속 힘들고. 이게 이제 스스로 명상이 힘들어질 원인,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을 버리는 게 명상이다. 불만을 버리는 게 명상의 핵심이다. 이걸 알고서 그냥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욕심 없이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이 점점점 잘 알아차려서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을 거의 이제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차리게 돼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좀 그것도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들숨과 날숨을 거의 다 알아차리고 이제 이런 시간이 조금 지속이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생겨요.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희열이랄까 행복 이런 게 생겨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조금 처음엔 조금 생겨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되게 커지다 보면은 호흡이 인식되는 게 바뀌어요. 이제 호흡이 어떻게 바뀌냐면 보통은 호흡은 그냥 이제 보통 그냥 아무런 어떤 느낌, 중립적인 그런 어떤 느낌의 호흡이었다가 어떤 마음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호흡 자체가 되게 좀 아름답게 보이게 돼요. 아름답게 보이고 호흡을 보는 게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호흡이 저절로 변신을 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떠냐 하면은 호흡 명상을 하는 게 그냥 즐거운 거죠. 왜냐하면 이거 하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아잔 브람스님 아름다운 호흡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는 사실 이제 명상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제 이륙을 하는 단계인 거죠. 이게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는 것처럼 이륙을 하는 단계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명상하는 것이 호흡 명상하는 게 즐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그냥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시간이 나면은. 또 우리가 재밌는 건 되게 하고 싶잖아요. 이게 저도 그 중고등학교 때 제가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만화 매니아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공부하는 거는 이게 몇 시간을 하기 힘든데, 만화 보는 것은 제가 이제 주말 같은 데는 만화방에서 거의 살았는데, 한 9시쯤 만화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밤 8시, 9시까지 보고 있어. 그것도 이제 아주 몰입이 돼가지고, 그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만화방에 점심을 부러 라면을 끓여주거든. 돈 주면은. 라면 끓여주면은, 라면 먹을 때도 눈을 떼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라면을 보면서 이제 눈을 떼지 않으면서 이제 라면을 먹는 거죠. 이제 라면 먹고 계속 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한 8시간, 10시간 동안도 그 이제 아주 몰입해서 제가 이제 봤던 기억이 있거든. 자주 그랬었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즐거우니까 공부를 그랬으면 그죠. 근데 이제 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즐거운 일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제 자꾸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명상도 이제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여기 시간이 조금 지속이 되면은 호흡 자체가 상당히 이제 즐거워지는,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 호흡을 지켜보는 거 알아차리는 게 좀 행복해지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에 아주 빠져들게 되는 거죠. 빠져들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런 어떤 호흡 명상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이러면 이제 정말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는 한거라고 하죠. 조용한 숲에 가거나 이렇게 혼자서 명상을 하거나 그러면은 되게 이제 명상에 되게 힘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단계 전에 사실 그런 명상을 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많고 하면 오히려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명상하다가 내가 정말 이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이러면 명상을 잘 할 것 같죠. 대부분 경우 더 못합니다. 바쁜 중에 한 뭐 주말에 한 이틀이나 이렇게 시간을 내면 잘 되지만은 그게 한 일주일 10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수행자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근데 이 감당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명상을 할 때 이제 그 호흡 명상을 하는 게 그 자체가 즐거워지는 단계가 돼야지 그 시간을 사실 감당할 수가 있죠. 긴 시간을. 왜냐하면 그 즐거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으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이제 즐겁게 되잖아요. 즐겁게 되다 보면은 쭉 빠져들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다음 참 희한한 또 이제 그런 좀 단계에 이르러요. 되게 신기한 단계에 이르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호흡이 싹 사라지는 단계가 생겨요. 호흡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명상의 과정 자체가 우리 어떤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좌선을 하면서 앉잖아요. 좌선을 앉으면서 어떻게 돼요? 앉으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극들이 없어지고, 보통 조용한 데서 명상을 하죠. 소리도 차단이 되고, 눈을 감으니까 보이는 경계가 차단이 되고, 어떤 냄새를 맡지 않으니까 어떤 향기, 그러니까 차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맛보지 않으니까 이제 맛의 경계가 차단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쭉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는 촉각이 되죠. 이것만이 사실은 이제 몸으로 느낀 촉각,
이제 마지막에 이것만 가지고 점점 남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마저 사라지는 거죠. 들숨과 날숨을 몸으로 느끼는 촉각이 어느 순간에 뿅 하고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신기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호흡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인식의 영역에서 그게 사라져 버려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점점 멈춰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멈추다 보면은 그 촉각마저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5가지 아니비설 신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5가지 감각 영역, 오감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마음만이 남는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육식이라 하죠. 육식. 어떤 5가지 감각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영역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호흡이 사라지고 마음의 영역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되게 이제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죠. 내가 이제 처음에 하면은 호흡이 없어지면 이게, 야, 이게 너무 이상한 거니까, 이게 죽는 거 아니까 되게 두려움 같은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전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순수한 마음의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호흡이 사라진 상태에서 바로 또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때쯤 되면 그때 이제 보통은 이제 빛의 형태로 뭔가가 생겨요, 이제. 마음속에 빛 같은 게 생겨요, 이제. 그게 이제 흔히 이제 명상에서는 니미따라고 하는, 흔히 우리말로 하면 그 이제 뭐 표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빛의 형태로 이제 마음속에서 뭐가 등장을 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 5가지 우리 감각 영역이 다 살아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비설 신. 눈으로 보이는 거, 이제. 들리는 것, 그 냄새로 맡는 것, 그리고 이제 혀로 맛을 보는 것, 이게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마음의 영역만 남는 거죠. 근데 마음의 영역만 남을 때는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고, 보통은 뭐냐면 이게 빛의 형태로 감지가 돼요. 마음의 반영인 거, 순수한 마음의 반영인 거죠. 근데 그걸 니미따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 빛의 형태로 니미따가 나타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앞에 단계보다 더 정제된 단계이기도 하고, 더 이제 섬세하고 또 행복한 단계이기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니미따라는 빛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게 좀 더 진전이 되면, 그 상태에 평화롭게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니미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선정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부처님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다가, 거기 문제를 느끼고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정이었던 경험을 떠올려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호흡 명상을 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명인 숙명통, 천안통, 그 다음 누진통을 얻으시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사선정을 성취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바른 선정. 제일 마지막에 팔정도의 마지막에 정정인데, 이게 이제 바른 선정이라고 하고, 이게 얘기하는 초선이든 3선, 4선을 바른 선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선정을 니미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선정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선정을 통해서 그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몰입되고 청정하게 되면은,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랬지만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아주 밝고 강력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번뇌를 다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호흡 명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명상법이기도 하지만은 이거 자체가 완결된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을 가지고도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완결된 수행법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아주 심플한 데서 시작하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아주 심플한 데서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아주 심오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런 어떤 대단한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호흡 명상을 할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빠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이게 항상 쉽게 빠지는 그런 어떤 장애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마음 챙김, 사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지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일종의 이제 그게 뭐 마음의 문지기를 세운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마음이 기억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음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어요. 기억을 잘해서 얘기하는 대로 잘 마음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은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 그래,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을 버리고 다시 들숨과 날숨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내가 마음속에 한 3번 정도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나는 그래, 이제 생각이 안 일어나고 잘 되겠지 하고 하는데 또 잡념이 확 일어나요. 그래, 한 번 더 할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죠. 이제 더 한 번 지시를 하죠. 또 이제 잡념이 또 일어나요. 한 번만 더, 3세판이니까 한 번만 더 하죠. 그럼 이제 또 이게 지시를 하죠. 또 이 잡념이 막 일어난다. 짜증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왜 이래 안 되나? 잡념이 일어나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문제가 있나? 집중력이 부족한가, 내가 명상에 재능이 없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서 불만족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명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만족하니까 왜 안 되지? 자꾸 안달하는 거예요.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어떤 거하고 같으냐면은, 자녀분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 애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야, 공부, 네가 이제 하루에, 놀더라도 숙제는 다 해놓고 놀아. 그리고 숙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학교에 가서 배울 거 예습은 해놓고, 그 다음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애가, 얘기를 잘 듣던가요, 그렇게? 한 3번 정도 얘기하면 그렇게 듣는 애들이 잘 있던가요? 이제 그런 애 같으면 그거는 진짜 보통 애가 아니죠. 그 생이지지에 가까운 거죠, 그런 애는. 안 된단 말이죠. 얘기해도, 한두 번 하다가 또 이제 그냥 놀러 먼저 가고, 한두 번 하다 놀러 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이런 애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 들을 때도 이제 안 들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애가 말을 그리 안 듣는다고, 예습 복습하고, 숙제하고, 그 다음에 예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놀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그거다 막 성질을 내고 막 있잖아요. 애를 막 닥달하고, 이런다고 해서 애가 그렇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잠깐 부모 눈치를 볼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부모의 눈길이 벗어나는 순간 또 안 하잖아요. 거기다 막 애를 두드러 팬다 이러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애가 또 이제 마음의 상처가 커질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애한테 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애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기계가 아니거든요. 기계 같으면은 딱 입력을 해놓으면 그대로 딱 실행을 하지만 우리 마음 기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아주 연약한, 그리고 이제 멘탈이 약한 애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잘 달래줘야 돼요.
아, 그래,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얘기 지시한 대로. 아, 그래도 괜찮다. 그래. 그래. 그래도 잠시라도 내 말 들어준 게 어디냐. 괜찮다. 다시 하면 되지. 괜찮아. 또는 뭐 계속 말을 안 듣는다. 아,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잘 달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이 내 말을 안 들어도, 지시를 해도 말을 안 들어도 이 성질 내거나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마음을 좀 따뜻한 마음으로 또 친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아, 그래도 괜찮다.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잠시라도 내가 명상을 해서 내가 지시한 걸 잠시라도 했다 하면은 아유, 그래, 잘했다. 칭찬을 해주는 거죠. 칭찬을 해주고 그대로 만족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보면은 저 애들 훈육하는데도 가장 좋은 방법이 적절한 칭찬이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기운을 북돋아주는. 우리 마음도 똑같죠. 우리 마음도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만족하는 이런 마음이 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 마음도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그 내면의 어떤 마음의 속성을 따져보면은 뭐냐면은 내가 뭐가 이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성질을 내잖아요. 이런 마음 뭐냐면은 거기 벌써 이제 욕심이 깔려 있는 거고 내가 뭔가 다른 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불만족이 깔려 있죠. 그건 탐심 진심이죠, 이제. 근데 내 마음에 조금을 하더라도 내가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마음의 신심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거기 내가 가진 현재 이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그런 마음 뭐냐면 마음속에 욕심도 없고 성냄도 없는 상태거든요. 아주 유익한 마음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장애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게 이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원해서 쫓아가지도 않고 싫어해서 도망가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 마음이 그대로 쉽게 멈추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하더라도 만족하는 거죠, 이제. 우리 어떤 명상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고, 호흡이 즐거워지고, 어떤 니미타의 단계가 있고, 선정의 단계가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순간을 떠나가지고, 딴 데로 멀리 이제 그런 단계를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순간 속에 모든 명상의 단계들이 다 구족해 있는 거죠, 이게.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단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할 바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제. 편안하게 기다리다 보면은, 기다리고, 만족하면 이 자리에 멈추다 보면은 이게, 내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단계에서, 나중에는 그 만족감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 자리에 머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전체가 알아차려지고, 그리고 이제 호흡이 즐거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명상을 통해서 어떤 니미타의 단계에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명상이 더 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제 이런 어떤 사실은 자세를 가져야지 호흡 명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상은 이제 내가 의지로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명상은 의지를 놓아버리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그런 어떤 그 마음 챙김, 사티의 기능을 이용해서 마음이 지시를 하잖아요. 그것도 의지를 최대한 놓아버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목적 자체가. 왜냐하면은 그런 우리가 마음속에 지시를 해놓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택시를 타고 백석골 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택시 기자 아저씨 보고, 갑시다, 아저씨. 야, 이러잖아요.
어딜 가시는데, 일단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가다가 이제 그 다음 쭉 못 통했으면, 그 다음 왼쪽으로 가시죠. 그 다음 얘기해야 되잖아. 왼쪽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시다. 왼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백수고 갈 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피곤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피곤하다는 거, 말을 한다는 거, 의지를 쓴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처음에 아이씨, 제 백수고 갑시다. 저 해운대에 있는 백수코요. 백수코 가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목적 자체도 결국은 내가 이제 마음의 움직임, 그게 의지거든요. 그 의지를 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지시를 하는 거죠.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목적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 자체가 점점 이제 진전이 되고 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명상에 스킬들이 많죠. 이제 이런저런 방법들 스킬들이 있는데, 근데 보통 뭐냐면은 막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 방법도 써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게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다음에 또 안 먹혀요. 또 명상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더라 이래요. 이제 홈 명상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해서 그래 다음에도 그렇게 써보려고 해요. 또 다음에 안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명상을 할 때 그 잘 됐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명상을 할 때 내가 뭐가 안 될 때가 많잖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저렇게 해서 안 돼가 있고 이럴 때는 그래 이대로 만족하자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은 사실은 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명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힘이 들잖아요. 내가 왜 힘들지 명상을 할 때?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한테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나? 그걸 안 물어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스스로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명상이 아주 이제 행복하길 바라거나 또는 내가 빨리 명상을 마치고 뭐 다른 일을 빨리 마치고 싶거나 어쨌든 간에 마음속에서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하는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고서 그것을 버리면은 내가 마음속에 힘들던 그게 사라지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명상의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는데 뭐가 힘이 들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뭘 원하지 한번 시켜보고 그 원하는 것을 싹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 명상의 그런 힘든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를 버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뭔가 힘이 들 때마다, 뭔가 장애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한테 내가 뭘 원하지 물어보고 원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죠.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이대로 만족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앉아서 잠시 내가 30초라도 앉아있으면 이대로 충분하다. 예? 30초가 아니라 들숨과 날숨의 한 호흡을 알아차리더라도 이대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실제로 이 호흡 명상 자체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셨던 이런 방법이고 이런 어떤 명상을 하는 인연을 만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근데 세상에서 얼마나 이렇게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명상을 하는 사람이 70억 인기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잠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를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들숨과 날숨, 이 명상을 단 30초라도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참 대단하다. 이 가치를 음미하는 거죠. 가치를 음미하다 보면은, 내가 이 대단한 거 하다니 하면서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거든요. 만족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만족감이랄까 기쁨이 생기면은 마음속에 장애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명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명상의 단계에 있어서 들숨과 날숨의 전체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마음에 즐거움, 행복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명상의 이 가치를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한 호흡을 지켜보더라도 이게 대단한 것이라는 그런 가치를 인식하는 순간 거기서 벌써 기쁨과 행복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같은 속성일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벌써 이제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마음 상태가 고양되어 있는 상태에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내가 한 호흡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정말 만족스럽다. 정말 이제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벌써 우리가 가구를 만들어 치면 벌써 이게, 여러 이제 톱질하고 저희가 대패질하고 이런 단계는 다 띄워놓고 벌써 이제 그 사포질하는 단계에 벌써 이르러버리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명상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명상의 많은 단계들을 순간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개발하다 보면은 명상이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가, 내가 뭐 호흡 전체를 알아차려야지 내가 만족하겠다. 또는 내가 리미트를 봐야 만족하겠다. 선정이 들어야 만족하겠다. 이러면은 현재 난 여기인데 목표는 여기 있단 말이죠. 이 간격 때문에 괴로워요. 그리고 괴롭다는 거 욕심이 있다는 거죠. 명상이 그러면 안 돼요. 힘들고 처음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벌써 목표 달성인 거죠. 들숨과 날숨을 한 호흡만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충분한 것이고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명상 시작할 때부터 벌써 목표 달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목표 다 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덤으로 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내가 항상 목표를 다 달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도 좋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목표 달성 다 했으니까 내가 조금 중간쯤에 해도 좋고, 목표 달성하고 훨씬 더 했으니까, 내가 명상을 많이 할 때 좋고, 왜냐하면 목표 달성하고 훨씬 더 명상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언제든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은 뭐냐면은, 마음속에 불만이 없잖아요.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장애가 싹 사라진 상태에서 명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명상을 빠르게 진전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도 내가 괴롭지 않고 즐겁고, 명상도 빨리 진전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명심하셔가지고, 호흡 명상을 하시면은, 호흡 명상 자체가, 별로 부담도 되지 않고, 항상 삶에, 일종의 이제, 윤활유자,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거 자체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어떤, 길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질문 한두 가지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호흡 명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 30일이면 네. 그 30일을 전체를 하루 안 빠지고 계속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뭐 6일 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매일 하면 좋죠. 네. 예, 매일 하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아무리 바쁜 사람도 시간을 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사실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해도 쓸데없이 시간을 보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TV 보면서 이렇게 보낸 시간도 있고, 스마트폰 보면서 보낸 시간도 있고, 라디오 보면서 보낸 시간도 있고, 그냥 멍하니 생각하다 보낸 시간도 있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아무리 바쁜 사람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해야지 그게 그 힘이 생깁니다. 그게
하루 그냥 맘 잡아서 몇 시간 한 것보다 하루에 30분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더 그게 명상에 힘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쁜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바쁜 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 많은데,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 이 명상입니다, 이게.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요즘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바쁘신 분들은 내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 안 바쁘신 분들은 별로 할 일도 없으신데, 이 좋은 명상을 왜 안 합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도 하셔야 되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예. 질문도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